안녕하세요. 가치유사TV입니다. 어제 카카오게임즈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실어요가 엄청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기업 분석이 아니라서 구독자분들만 보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2월까지 올렸던 종목들의 리뷰를 볼 거예요. 3월이 되면 1월 종목들의 리뷰를 보겠습니다. 연말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엑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전체 리뷰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은 JS코퍼레이션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 제 구독자 수가 4명이었거든요. 이때 보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달 기다려서 10% 수익이면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메리츠화재입니다. 이것도 추천주로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는 기업 분석 영상이 없었어요. 기업 분석 영상은 오리온홀딩스부터입니다. 12월 8일 주가가 14,750원일 때 추천을 드렸었고 배당락일 전까지 꽤나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당락 이후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16,000원을 한번 찍었고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배당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배당금은 1280원, 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 43.3%, 별도 기준 59.8%의 성장을 했습니다. 배당은 제가 1070원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예상한 4분기 실적보다 훨씬 실적이 좋아서 1280원까지 배당이 늘었고 배당 락은 어쩔 수 없지만 21년 들어와서 16,000원에 매도를 하고 지금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정말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고점 저항선이나 거래량 이런 기술적 지표들은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쨌든 이 종가가 실적 발표 전의 종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1주에서 2주 동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예요. 오리온홀딩스가 첫 번째 기업 분석으로 올라왔고 추천주 영상이 아니라 분석 영상으로 올린 이유는 저는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10월에 12,000원대 초중반에서 매수를 했는데 13,000원 위에서는 12,000원대 가격보다 매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물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었지만 배당이 650원으로 거의 확정이 나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 5%의 방어선이 13,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 이후의 배당은 또 예정이 없었고 21년부터는 배당이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 진출 이슈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실적 개선도 눈에 띄게 있었고요. 그래서 13,000원 아래라면 눈을 감고 매수를 해도 알아서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영상에서도 이 정도의 주식이라면 매수를 고려할 만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최근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좋았죠. 네 번째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 좋은 소리를 한 주식이에요. 이때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도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봐야 20만원이나 20만원 초반이 한계다. 20만원 넘어가는 순간 고평가고 그래서 시세차익 메리트가 없다. 배당도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많이 준다면 최대 만원까지 볼 수 있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4.2%에서 만원을 준다고 해도 5.3%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도 놀라운데 실제로 19만원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 영상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댓글을 받았던 영상이거든요. 그때 첫 댓글이 뭐였냐면 주린이 관점 쯧쯧이라는 댓글이었는데 혹시라도 구독을 하고 계신다면 수익을 보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LG U+죠. 이때 이익이 제가 8,500억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일회성 이익을 빼도 한 7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분기에 갑자기 2200억의 마이너스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19년도 수준으로 실적이 내려왔고, 제가 목표가를 15,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4분기에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목표가는 하향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욕을 엄청 먹은 종목이에요. 이때 제가 왜 부정적으로 말을 했었냐면, 이게 직전 배당이 67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배당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행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엄청 하면서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돼요. 배당도 그만큼 안 나올 거고 이익도 감소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매력이 있느냐? 그거는 따로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혹시 나면 이전에 했던 종목들도 리뉴얼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롯데푸드. 이거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회사가 역성장 중이라 매수를 보류해야 된다고 했고 20년에 일회성 수익으로 단기 재무제표 개선이 나와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40만원까지 볼 수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예상대로 단기순이익은 개선이 됐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빠졌습니다. 아직도 역성장이 계속된다는 소리고, 매출이 조금 살아나면 그제서야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때 제가 19년도 2만원대 중반 가격을 바닥이라고 봤을 때 연료비연동제나 전기차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32,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가가 3만원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이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2월 말에 리포트가 발표가 돼요. 연료비연동제 시행 이후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수준으로 예상된다 라는 키움증권 리포트가 발간이 되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뭐 이것저것 빼고 1조를 좀 넘기는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EPS는 1,800원대가 나오고 배당 성향 40%에서 배당도 750원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남아있는 호재라면 앞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전기료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인데, 저는 이 목표가 32,000원을 제시를 했을 때 20년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나서 1조 5천억 수준에서 2조의 당기순이익이 유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익이 예측이 되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해야죠. 어쨌든 그렇고, 다음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한 종목 중 하나예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저는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를 한 이유는 메리츠 화재와 KTNG를 매수하려고, 그때 이게 주가 방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매도를 하고 과대낙폭인 종목들을 담았는데, 지금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번 9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다음은 한일홀딩스. 이거는 사실 영상을 올려놓고 저도 매수를 했거든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자고 일어났는데 상한가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오길래 15% 정도에 다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렇게 비중을 크게 잡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루 만에 15%면 괜찮죠? 한일홀딩스가 건설 자재주인데 22년까지 건설업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한지주. 이거는 제가 엄청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종목이고, 그때 부정적으로 말을 한 이유가 징계 관련해서 신사업 진출 막힌 거랑 자회사 편입 막힌 거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해야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재무제표 자체는 좋았던 상태였어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걱정했던 것 중 하나인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예정대로
파트너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주가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은 5만원대 중반에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솔루스 관련한 내용을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저는 솔루스 관련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솔루스 첨단 소재를 직접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수준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도 12월 말에 추천을 드렸는데 쭉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했죠. 저도 20%의 수익을 보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댓글로 문의를 좀 많이 주셨던 종목인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7%까지 빠질 때는 좀 시겁했거든요. 그런데 20%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KTNG는 생각보다 더 빠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제가 82,000원대에 첫 매수를 하고 현재는 손익단가 81,000원대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고 배당도 4,800원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출국도 늘어났고 산업 자체의 전망은 뭐 좋다고 할 수 없지만 당장 하락할 이유는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올라가면 배당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리고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84,000원까지 갑자기 올라가던데 그때 저는 졸려서 그냥 폰을 끄고 잤거든요. 그때 정리를 했으면은 지금 더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마지막으로 NPC,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배당이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했었고 최소 목표가는 4,000원까지 드렸는데 실제로 4,000원을 갔다 왔죠. 물류 쪽에 플라스틱 상자를 공급하는 곳으로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차트 위주로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5개의 종목을 살펴봤고 구독자분들 모두 투자하신 종목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